자, 입시왕 월간 상담소 여러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이버 입시왕 카페 고민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 선배맘들이 일단 해결을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엄선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티내지 말자님께서 5월 4일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화학 1등급은 지능 또는 재능의 영역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한번 이세훈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2 이과 남학생 잡방고인 줄 알았는데 1등급 다툼이 치열한 남고입니다. 중간고사 나름 화학 준비 많이 했는데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고 인강이랑 시중 문제집을 6권에서 7권 정도는 풀었다고 그러는데요. 수학 1, 2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인데 수학 1, 2 합한 것보다 화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화학 이해를 못했어요. 중3 때 화학 1 선행 시도했는데 정말 전혀 이해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수학이나 하자 싶어서 그때 수학 진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고1 통합과학은 1, 2학기 1등급이었는데 만점 아니고 틀린 건 모조리 화학 파트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많이 공부하면 낫겠지. 수학도 처음엔 이해가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해가 됐던 것처럼요. 근데 수학보다 몇십 배나 이해를 못하고 계속 힘들었어요. 화학, 수능에서 선택 안 하고 내신에서만 할 건데 기말에는 1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고사는 범위가 1단원까지였고 기말은 2단원인데 1단원 누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리는 화학의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점수가 훨씬 나아요. 전에 방송 들을 때 한희쌤께서 수학은 일정 부분 재능에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화학도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기말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애가 학원도 안 간다, 과외도 싫다 해서 인강으로 공부했고 지금도 과외 안 한다고 고집 부리고 기말엔 더 열심히 해서 올리겠다고 말하는데 성적이 자기 맘대로 올리겠다는 각오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과외를 붙이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싶은데 과외 붙이면 1등급 가능할까요? 역량이 부족하다면 2등급이 최선일까요? 희망 고문 싫어해서 현실적인 답을 듣고 싶습니다. 화학 수강생은 140명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과 남학생이고 내신 1등급 구간 다툼은 좀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되게 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있는 애 같아. 네, 열심히 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머님의 지금 고민은 아이가 화학 공부량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물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어쨌든 뭐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도 뭐 화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공부할 때도 화학 파트만 다 틀리고 딴 건 다 맞추고, 2학년 때 올라와서 이제 물리화학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는 공부량에 비해서 빵빵 잘 나오는데 화학을 얘가 안 나온다. 심지어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화학을 더 많이 했대요, 얘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읽어보니까 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게 2등급인 것 같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00점 맞을 수 있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1인 것 같아. 그렇죠. 시중 어떻게 문제집을 보면 6, 7권 푸는 정도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아까 얘가 이제 어머님이 정확한 성적이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최상위권에 근접한 아이인 것 같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이제 다 노력한 만큼 됐는데. 나오니까 아이가 있는데 이제 딱 하나 화학이 중학교 때부터 약간 컴플렉스처럼 계속 붙잡아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질문이 화학 1등급 받으려면 재능이 필요한 거냐 이것도 아니면 뭐 과외 같은 거 붙여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 제가 하십니다. 보니까 한희쌤 입이 문제네. 보니까 왜? 방송 들을 때 한희쌤이 수학은 재능의 영향이라 그랬는데 화학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던지면은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의 딱 근데 뇌에 꽂혀서 예, 안 떠나는 것 같아. 제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너 입 조심하라고 함부로 말해서 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과하세요, 빨리. 예, 일단 많은 분들한테 혹시라도 상처되는 얘기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네, 수학은 뭐 일정 부분 재능 영향 있잖아요. 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렇게 입 조심을 하라고. 아니 우리 왜. 그 누구야 그 정승재 선생님 그 얘기하잖아. 수능 수학에 재능이 어딨냐고. 아이고
그냥 그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는 노력을 10 했을 때 도달하는 레벨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노력을 한 200 했을 때 도달하는 레벨이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이런 걸 하고 근데 난 이제 요거 질문은 해볼만 할 것 같아. 이 화학과 재능이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화학 천재가 하는데 있나? 따로? 이게 일단은 지능과 재능 이 둘 다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능은 우리가 이제 IQ라고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 종합적인 IQ가 있고 또 이제 이과형과 문과형이 살짝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나 수학 같은 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능도 문제가 없고 약간 이과형 공부도 문제가 없는데 전혀 없는 거야 지금. 화학만 이럴 수 있냐? 제 대답은 그럴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데.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 인간과 어떤 학문과 궁합이라는 게 존재한다. 아 이제 궁합 이론입니까? 아 제가 잘못 들어갖고 학문이죠. 학문. 잘못 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품격을 매우 훼손시킨 한희쌤에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들어서. 어떻게 학문을 예? 대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궁합 얘기가 나오길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각 과목과의 과목과 재능이 있을 학생과 적합 궁합이 있을 수 있다. 궁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저희는 어릴 때 이제 물화생지, 사회 윤리, 네네. 지리, 국사 다 했잖아요. 어떤 과목 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저는 물화생지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투 선택할 때 처음에 지구과학 투를 했어요. 그게 제일 쉽다 그래서. 근데 하다가 아무리 공부해도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5번 해도 안 되니까 하기 싫고 막 자신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생명으로 바꿨어요. 너무 재밌고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훨씬 빨리 하나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지구과학 공부한 시간에 반도 안 했는데 3수학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 막 네 그동안 그랬구나 막 하면서 이게 과목의 궁합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사회, 지리, 도덕은 다 맞았는데 국사에서 엄청 틀리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일반 옷을 입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힙합을 입어.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안 어울리겠죠. 그것도 옷인데. 근데 누군가는 힙합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전 재능이라기보단 적성의 영역은 있다 확실히. 근데 크게 우리가 이과 문과를 나누지만 이과 안에서도 과목별 적성, 문과 안에서도 과목별 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아니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적성이랑 재능이나 어차피 지금 그거 물어본 타고난 거 아니야? 타고난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근데 적성이 어머님은 적성이 좀 안 맞아도 이 정도로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저도 뭐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화학지가 뭐였는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주기율표 외우는 거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1단원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몰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응식이랑 몰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위가 서로 다른 단위들을 등으로 연결해 놓은 식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요게 이 두 개의 단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렇게 확확 바뀌는 친구들은 사실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를 빨리 바꾸고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화학 1단원이 굉장히 쉽게 돌아갑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원래 단위랑 개념이 어려운 건 물리 아닌가요? 아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줄 나오고 막 물리는 하면서. 단위가 그냥 하나 어떤 거랑 곱해지면 어떤 단위가 나온다는 식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나오는데 화학은 두 개가 계속 뒤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게 안 맞는 애가 있다. 그게 안 맞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가 범위가 1단원이었고 기말고사 때 범위 2단원이잖아요. 2단원은 1등급 나올 거예요. 아 그래? 네. 어머니 나온답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도 근데 안 맞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원 파트를 다 어려워해.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기가 어렵고 저기 수학 계산하는 파트도 맞아요. 좀 들어가고 뭐 그게 아니, 근데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 많아요. 쌤 말대로 하면은
1단원은 다 어려워하고 2단원은 다 쉬워하면은 결국 등급 안 아니 받게 되는 다 쉬워하는 건 아니고 이제 1단급에 1단원 내용이 특히 안 맞는 애들 내 네, 안 얘기를 좀 맞는 들은 애들이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 예. 확실히 들었어요. 야 과목에서도 하긴 저도 지구과학 천체 나오기 천체만 문제인 전까지는 거잖아. 되게 쉽고 재밌었어. 응. 근데 천체는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천체 파트가 특별히 어려운 애들이 있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럴 수 거지. 있구나. 지금 저희 의견은 중업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이 아이의 어떤 뭐 선천적인 뭐 지능적인 부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보이진 전혀 없는 것 않는다.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의 적성과 스타일과 특히 화학 1단원에서 걸리는 아이들이 실제로 꽤 있더라. 분포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지가 과외 싫고 혼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엄마는 지금 욕심이 나는 거거든. 예. 이거 1등급 제끼면 지금 가는데 의대도 갈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과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는 싫다고 하는데 과외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적으로 그냥 1단원의 문제지. 물론 4단원에 가서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때는 과외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지금 아니겠다. 할 필요는 없을 예. 것 같다. 일단 냅뒀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과목에 통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되게 쉽고 재미있고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분이 계세요. 뭐 화학 1타 선생님, 뭐 예를 박상현 들면.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면 이제 막혔던 부분이나 그런 개념들을 풀어주면은 이 아이가 어떤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누군지 모른다. 우리 아이랑 맞아야 되는 이거 보니까 인강도 다 들었대 얘는. 1타 선생님들도 다 보고 했다는 거 어느 같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굳이 이 상황에서는 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아이가 그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인식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게 스스로 막 찾고 이런 능력이 있는 친구 같거든요. 예. 이렇게 보니까, 그 본인이 이게 안 되니까 막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굳이 저는 아이의 의지를 막 이렇게 꺾어서까지 새로운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믿어도 되는 애예요, 지금 보니까. 믿어도 되는 애고, 지금 다른 거 다 잘 나오고, 수학, 물리 보니까 딱 보니까 1등급 찍는 것 같은데, 어머니. 너무 욕심 내지 마세요. 그래도 화학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좀 그런 거. 양보는 못하지. 그러니까 양보라는 건 아니고. 이게 화학을 요 부분을 예. 공부할 때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딱 눈에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인강 및 시중 문제집을 여서 7권을 풀었다는 지점인데요. 이게 문제집 많이 푼다고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원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엔 이건 지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한 거야. 열받아서 계속 푼 거야. 그러니까 이 열받아서 해버린 친구가 이 화학 공부하는 속도를 수학이랑 다른 과목들 속도랑 맞추려고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화학 공부 속도를 조금 낮추면 차라리 낮추세요. 화학 공부 속도를 조금 낮추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의 1등급을 최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최우선인 예, 거고 괜히 뭐 화학 붙잡는다고 난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뭐 화학 뭐 한다고 수원 2보다 더 한다. 물론 이제 수학 1, 2는 워낙 얘가 많이 괜찮게 해놨으니까 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학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문제고 어머님이 지금 약간 막 희망 고문 얘기하시고 뭐 애 재능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머님이 조바심 내시면 저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아이한테 전가가 돼요. 맞아요. 그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공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140명밖에 안 되니까 원래 힘든 거야 1등급은 여기서는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주시고 사실 대견하지 않습니까? 화학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나는 2등급 받은 것도 엄마가 차라리 난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게 왜 1이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자기 힘든 것도 막 이렇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등급 나온 게 다 풀고 진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뭐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상대평가니까 얘가 화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몇 명한테 밀린 거야. 한두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과정을 좀 많이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머님도 아이를 판단할 때 넌 다 1인데 왜 화학 2가 나오니 이렇게 아니, 그렇게는 안 생각하시는 게 하시겠지, 아니겠지만 뭐. 예. 이렇게 그런 관점보다는 얘가 이렇게 힘든 걸 지가 막 바둥바둥해서 이 정도 성적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 엄마 넌 네가 너무 멋있다. 예? 너무 여기 좋다. 이게 어머님도 편하실 것 같아요. 희망 고문 말고 현실적인 답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문제 네. 6, 7건 이렇게 풀지 말고 한 것만 10번 풀어라.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애가 네. 하겠다는 거 내두시고 예, 대신 어머님이 마인드를 너무 막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아까 제가 학창 시절에 지구과학의 천체랑 국사가 약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제 약간 제 삶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천체와 국사, 첨성대가 생각나요. 천체와 국사. 제가 나중에 나이 먹고 네. 나는 국사를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봤어요. 공부 다시 해봤어. 잘 되죠. 알겠어. 왜? 내가 이유가 학창 시절에 왜 못했는지 알았어. 왜요? 나이 먹고 알았어. 왜? 그때 방송 갔는데 기억 안 나요? 우리 한 5년 전쯤 했는데 내가 네네. 그 한국사 하는 과정을 다 같이 방송에서 공유했거든요. 예, 한 적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땄는데 이게 사회나 지리나 윤리나 국사 같은 탐구지만 제가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암기 과목이라서 국사도 연도별로 다 외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외워도 안 되길래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사회나 지리나 윤리는 그냥 외우면 됐어. 파편적인 지식을. 근데 국사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연도와 그러니까 그 연도에 뭐가 있었다가 아니라 왜 있었는지 전후 맥락이라든지 그 시대의 뭐 왕권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등급 올리려고 경주마처럼 그냥 외웠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약간 더 맥락도 보고 그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 있는 팩트만 외워서는 안 되고 그 팩트 사이사이에 있는 뭐 누가 숙청을 당했다 왕권이 강화됐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좀 상황들 같이 다른 사건이나 뭐 이런 걸 그거 같이 좀 조합시켜서 이해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저의 학습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그 과목만의 특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할 정도로 여유도 없었고 학창 시절에는 저도 아마 이 학생도 화학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제가 뭐 화학 교사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잡아주면은 조금 그러니까 인강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과외라든지 이런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통해서 살짝 방향을 바꿔주면은 노력이 저는 1학기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근데 과외는 지금 붙이긴 좀 어려울 거고 근데 아마 됐을 거예요. 예, 과외가 뭐 필요하시면 저는 뭐 근데 과탐 과외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맞아. 그건 좀 그래요. 뭐 아예 영재고급 아이를 한번 붙여보는 방법은 있는데 1학기까지는 일단 하던 대로 내놓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영재고급 애들이 화학 1단원 붙이잖아. 이거 왜 못해?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읽으면 되는 거 이해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장점이 워낙 많은 아이라서 예, 일단은 저는 그쪽에 포커스 저 같으면 이제 컨설팅을 하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걸 압도적인 일로 만드는 게 입시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화학 때문에 한 과목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머님이 마음 쓰시는 거는 어머님도 건강에 좀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